온돌의 대중화로 산림이 훼손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산은 언제부터 민둥산이 되었던 것일까? 사실 고려시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제법 나무가 울창했다. 12세기 중국인이 쓴 고려 도경을 보면 이렇다. 고려는 산림이 워낙 풍부하여 따로 나무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필요할 때 산에 가면 얼마든지 땔감을 구할 수가 있었다. 특히 개경에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많아 그 푸르른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다. 조선시대에도 한동안 한국의 산에는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했다. 하지만 18세기부터 온돌이 대중화되면서 산은 급격히 헐벗기 시작한다. 17세기 후반부터 조선에 불어닥친 소빙하기가 그 원인이었다.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당시의 세태를 이렇게 말했다. 지금은 아무리 가난한 초가집이라도 모두 온돌을 사용하고 있지만 백 년 전만 하더라도 고관댁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도 온돌은 겨우 한두 칸에 불과했고 그마저 노약자를 위한 것이었다. 게다가 조선의 국정정책도 산림 황폐를 부추겼다. 경국대전에는 산은 공유지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대로 산에서 자원을 채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공유지의 비극이었지. 자원이란 물은 소유권이 있어야만 보호 보존되기 마련인데, 다만 무분별한 남벌로 대궐에서도 땔감이 부족했던 나머지 왕실 전용의 산이나 섬을 지정해서 나무를 베어오도록 했었다. 해방 후 한국의 민둥산. 일제강점기 김동인의 소설 붉은 산에 보면 조국의 산천을 그리워하며 흰옷과 붉은 산이 보고 싶다 라는 대목이 나온다. 당시 조선의 상징적인 단어가 바로 흰 한복과 붉은 민둥산이었기 때문이다. 국립삼림과학원의 유병일 박사는 반세기 전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 마치 사막과도 같았다. 산들은 온통 모래와 자갈, 바위투성이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거의 사막화가 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 강수량이 1200mm 이상일 정도로 비가 많이 내리는 한반도에서 사막화라니 잘 믿어지지 않지만 오늘날 북한의 모습을 본다면 충분히 수긍이 간다. 당시 우리나라의 산의 50%는 민둥산이었고 풀 한 폭이 없는 산지가 8%에 달했다. 50년 전의 우리나라의 모습이다. 나무가 귀했기 때문에 갈대, 낙엽, 나뭇잎도 귀중한 땔감이었고, 심지어 잔디마저 흙을 떨어서 뿌리를 말려 땔감으로 사용하였고, 초등학교에서는 어린 학생들에게 교실에 땔감용으로 솔방울을 따오도록 숙제를 내주곤 했었다. 심지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대부분 장작을 뗐기 때문에 뗄나무, 솔방울들이 팔려나가던 시절이었다. 전국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다. 밥을 짓고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땔감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했다. 심지어 퇴비와 여물을 주기 위해 풀도 죄다 베어버린 덕에 그 흔한 들풀마저 귀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초목의 남벌은 곧 사막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으니 메마른 산으로 인해 각종 재난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 산림이 없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산에서 흙이 씻겨 내려오고 홍수가 발생하니 이로 인해 전답이 매몰되면서 폐농이 속출했던 것이다. 가뭄의 피해도 심각했다. 산에 나무가 있다면 나무 뿌리가 토양의 수분을 간직할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가 못했기 때문에 조금만 가물어도
하천의 발원지인 산과 계곡이 황폐화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강바닥이 마르면서 시도 때도 없이 흉년이 찾아왔던 것이다. 실제로 해방 이후부터 50년까지 2, 3년 주기로 한파와 홍수가 반복되었으니 민둥산, 그것은 가난을 가속화시키는 끔찍한 굴레였던 것이다.